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 지역의 현안과 미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재군을 만들어가고 계신 최상기 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군수 최상기입니다.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기쁨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군수님께도 잊으실 수 없는 한 해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를 좀 돌아보셨을 때 인재군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먼저 기억에 남는 일들은 가뭄과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과 함께 극복했던 일들이고요. 또 국도 44호선 감흥 시스템의 예산 확보라든가 인재 상수도 배관망 사업비, 그다음에 원통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공모 사업 선정, 또 상남 군인 아파트 착공 등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아쉬웠던 일들은 제가 여러 번 공무원들이 국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것들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경기 침체를 국민들께서 함께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네, 사실상 지난해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좀 더 가까이 국민들께 다가가는 인재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역점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올해 군정의 최우선 목표는 미래 성장 구축입니다. 평화 시대의 평화를 인재군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중에 인재 IC에서 온통 역세권을 잇는 31번 국도의 대체 노선을 신설해서 23km를 닦는 것과 이것을 내설악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평화 도로 구축 사업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인재군의 발전 동기로 꼭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군 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재군의 동력인 국도 44호선의 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실령 관통도로의 통영역 폐지 문제에 대해서 강원도의 결단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홍천 IC에서 44호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을 유도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체계 구축과 교통 신호 체계를 감흥 제어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내설악 용대곤역 교통소통 개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과 필내 온천지구 개발 검토, 자작나무 숲, 빙어호, 오토 캠핑장 등 체령 목적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녁이 밝은 인재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중소기업을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인재가 밝은 것을 꼭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등 농업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회 약자에 대한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뭐 너무 많은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이미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인제군의 밝은 미래, 밤까지 환한 미래가 그려지긴 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이 사실상 31번 국도에 대한 대체 노선의 신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보관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취임하자마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업은 남북 평화도로 개설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1번 국도를 인제 IC에서 원통력을 잇는 대체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고 또 그 역세권에서 서하면 내 453 지방도로의 선형 개량을 하는 것이며 또 가전일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금강군을 거쳐서 내금강까지 35km를 연결하는 남북 평화도로가 완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인제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교통망의 확충이나 이런 문제가 좀 현안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국도 44번 통행량이 좀 많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역 경기까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수님 뭐 취임 전부터 이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활성화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모색하고 계신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60%의 통행량이 감소됐고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지나간 관광객을 모시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에서 모셔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전개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최대한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호천 IC 부근에서 우리 인제로 진입할 수 있는 44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신호 감응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또 필레 온천, 백담 문화특구, 백담문사 교통 소통 사업 등 이런 일련의 체류형 목적 관광지를 개발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느리지만 또 지역에 대한 매력을 더 듬뿍 느낄 수 있는 국도가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 것 같습니다. 미시령 터널도 개통 후에 통행량이 급감해서 좀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 업체들 갈등도 좀 있었고요.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제군의 입장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익처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함께 공동으로 대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국도 44번 4호선 활성화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국토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백두대간 내륙을 따라서 종단하는 평화도로와 국토를 횡단하는 국도 44호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를 통해서 또 중앙정부와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다각적인 인제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평화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면서 접경 지역인 인제군의 새로운 기회가 또 되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종합 발전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제군이 27개 사업에 5,97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좀 운영이 될까요? 네.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인제군의 경우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제군의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정주 여건 개선,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교류협력 기반 사업, 미래 성장 동력 발굴 4개 분야의 27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평화지역인 인제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그 평화 지역의 인제군을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기대도 좀 드는데요. 내서록과 금강산을 잇는 평화도로 구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만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평화도로가 구축됐을 때 인제군에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걸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반도의 신경제 구축 평화관광 벨트가 조성될 것입니다. 남북 접경지역 인적 교류 및 관광 물류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금강 관광 통로가 확보되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즐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담사와 장안사, 표층사 등 북측 금강산 고찰들과의 불교 문화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불교 문화 교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6.25 이전에 가전리에서 금강산까지 35km의 옛 금강산 가는 길을 복원함으로써 남북 평화와 공동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지역 남북교류 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 피해가 컸지만 종전과 더불어 평화지역 개발과 북강원과 교류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남북 관광특구 조성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언젠가는 빙어축제에 북강원도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네.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네. 뭐 이 접경지역 발전 계획이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빙어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게 이전에 이미 추진됐던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안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추진의 접근 방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평화지역 발전 TF팀을 각 부서별로 운영해서 추진되고 사업을 검토하고 연계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발전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취임 전부터 밤이 밝은 인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상반기에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재군 당초 예산은 4,25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3,600억 원을 신속 집행 대상의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56%인 2,2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상반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집행하는 것은 인재군 시중에 많은 자금을 회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효과가 지역 경제 활력화에 도움을 주고 그것이 탄력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의 경기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중에서도 조금 더 살펴봤더니 농업이랑 복지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신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으실 것 같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운영 이유가 있으신가요? 먼저 저희가 달라지는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 분야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화학비료, 농약, 멀칭용, 비닐 등 농자재 지원을 확대를 하고 비닐하우스 포장재 지원 사업의 군비 보조율을 70% 상향 조정하는 거, 농산물 출하 시 운송료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의 가축 약품 구입비도 올해의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또 복지 분야를 보면 특이한 게 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대상 포진 무료 예방 접종을 금년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중고등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출생아 1인당 월 30만 원씩 4년간 육아 기본 수당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민과 소상공인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낮은 곳 또 좀 더 어두운 곳에 대한 관심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인제군의 민선 7기 군정 구호가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또 미래 중심 인제군입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또 인제군의 미래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제군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절실합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이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합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과감히 걷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군정의 결과물이 일부 계층이나 일부 지역이 독점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독점적인 향유는 국민 화합과 단결을 해침으로써 인제군의 역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군정을 맡으면서 다진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늘 일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작지만 강한 그리고 좀 따뜻한 인제군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과제와 목표는 결코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용기와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지역으로, 사람 속으로, 군민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서 서서 여러분과 함께 삶의 치열함을 부딪히면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수통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와 경조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군민의 애환과 의견을 듣고 인제군의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노력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인제군민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기해년을 맞아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2019년은 인제군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과 국민 행복의 실현으로 새로운 인제군으로 한 발 도약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상기 군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